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데 이어 해당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15일까지 공개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감시 결과를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열어봤습니다.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수행평가 영역에서 모든 학생에게 100점을 주고 수행평가 내용보다는 글자체와 여백 설정 등 외적인 요소에 치중해 평가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월 공고는 2016년 1학기 평가시험에서 25문제 중 5문제를 2015년 시험과 똑같이 출제했다 경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중고 감사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모두 올릴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11월 15일 목요일까지 각급 학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 찾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페이지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학교별 감사 지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파일을 열어봐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알리기로 했지만 학교별 검색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는 오는 15일 이전에 모두 공개됩니다. 이제는 공개를 넘어 공개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양양 지역에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화상 경마장인 장외발전소 발매소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낙후 지역 개발에 필요하다며 사업 신청에 동의했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손양면의 한 야산입니다. 최근 한 민간업체가 화상 경마장인 장외 발매소와 승마 체험 시설을 짓겠다며 마사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양군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유치 의사가 강해 민간업체의 장외 발매소 사업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장외 발매소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것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다시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하고 양양군은 기존의 도시형 화상 경마장과 달리 승마 체험이 결합된 공원형 레저 시설이라 사행성이 강하지 않아 사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주민 전체에 공청회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마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에 대한 검증 단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권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장외 발매소 모집을 마감한 결과 도내에서는 양양군 한 곳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화상 경마장 유치를 놓고 양양군 지역사회가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의료 산업의 실증 연구가 강원도에서 진행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구상하는 헬스케어 특구의 핵심은 디지털입니다. 뛰어난 국내 ICT 기술과 공공의료 데이터, 의료기기를 접목한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강원도에서 실증해내겠다는 겁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불온산단, 의료 분야 공공기관, 관내 대학과 병원 등이 특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시범지구 지정 신청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관, 그 네트워킹이 다른 지역보다도 워낙 강하게 형성돼 있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추진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과의 시너지도 특구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온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구상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 201개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됩니다. 각종 규제가 많은 의료기기 산업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특구 지정 여부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이었는데요. 긴 겨울을 대비해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직접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는데요. 양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25년째 불우 이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초록색 앞치마를 둘러맨 주민 180명이 김장 담그기에 나섰습니다. 밤새 소금물에 절여놓은 배추에 맛깔나는 양념을 정성스레 버무립니다. 그다음 칸에 이렇게 펼치고 속을 하얀 부분 쪽에 넣어요. 옳지. 김장을 처음 해본 다문화 가정 주부도 아직은 서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보탭니다. 오늘 처음 처음 해요. 여기다 놓고 알아서 드세요. 재미있고 또 하고 싶어요 내년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담근 김치는 모두 2,700포기. 양구군 새마을회는 지난 1994년부터 벌써 25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장에 사용된 이 배추와 무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확했습니다. 유휴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직접 쌀과 그다음에 배추, 무 그리고 기타 부자재를 직접 저희가 손수 경작을 하고 또 수확을 하고. 갓 담근 김치는 쌀과 함께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 230여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거 진짜 해마다 이렇게 해다 주셔서 먹기는 잘 먹어요. 근데 너무나 고맙죠. 주민들이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 30대 청년 인구의 이탈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강원도의 주민등록 인구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154만 3,4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8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 30대 청년층 인구의 이탈 비중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 30대 주민등록 인구는 35만 8,986명으로 올해 1월보다 5,738명이 감소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을 목표로 강원관광청 설립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강원해양관광센터와 강원컨벤션 뷰로를 강원관광청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익 모델이 확실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강원관광청을 독립된 공사 형태로 갈지 강원경제진흥원 산하로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삼척에 수소차량 충전소가 건립됩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강원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척농협 LPG 충전소에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차량 충전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척시는 수소 충전소 운영에 맞춰 수소와 산소로 전기를 만들어 운행하는 친환경 국산 수소 차량 20여 대도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까지 김장 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부피가 큰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닌 소각용 50리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도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라 표기해야 하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10에서 40mm, 영서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또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3도에서 16도, 영서 지역은 14도에서 17도, 강원 산지는 12도에서 1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태백, 정선,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그리고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횡성군 의회가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로 지역 갈등을 양산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다며 브랜드 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성명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해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운영을 지지하며 횡성군과 횡성축협은 당초 합의서를 토대로 합리적인 통합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갈등을 넘고 화해의 길로 나서 횡성한우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 공영버스터미널이 도내 13개 대중교통시설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강원도가 주관하고 국가경제연구원이 시행한 대중교통 운영자 평가에서 동해 공영버스터미널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문 2회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버스터미널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동해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고객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일선 학교에 급식소와 체육관 등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유봉여고 급식소 신축 15억 원, 철원중고 강당 신축에 11억 원, 장원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 5개 체육관 신축 17억 원 등입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릉 영동화력 2호기 가동 중단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같은 기간의 평균보다 13.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모델링 결과 강릉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하루 최대 4.2%, 시간 최대 10.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오늘 12일부터 장애인 전용 구역의 불법 주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전국 일제 단속 기간인 12일과 13일을 넘어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 표지 위 변조 등은 최고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1,538건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를 단속해 1억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속초항에서 일본 기타 큐슈를 오가는 항로에 운항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갤럭시 크루즈 선사가 신청한 속초와 일본 기타 큐슈를 잇는 항로에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선사는 이달 안에 선박을 인수하고 수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 취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는 항만 여건이 좋지 않고 동해안의 DBS 크루즈 페리와 항로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시정 발전에 성과를 낸 공무원과 각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공모나 신규 사업 발굴로 국도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최고 500만 원, 상급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서에는 최고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